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전공 중에서도 다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주전공 외에 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등의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콘텐츠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문화콘텐츠학과를 다전공하면 어떤 기준과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문화콘텐츠학과의 주전공생, 다전공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소연 학생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6년째 문화콘텐츠학을 공부하고 있는 오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를 다중전공하고 있는 이과생 분자생명과학과 이혜은입니다. 네, 그럼 문화콘텐츠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문화콘텐츠학과는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인데요. 최근에 이제 문화콘텐츠는 뭐 영화나 게임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되게 다양한 장르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비즈니스 이런 전 프로세스 과정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을 배우나요? 이제 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1학년 때는 문화콘텐츠의 기초라고 해서 문화콘텐츠의 개념이 아직도 되게 다양하게 정의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고 이제 2학년에 가면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라는 이런 과목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원천 소스를 발굴해서 이거를 어떻게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지 이런 과정을 배워보기도 하고요. 이제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더 문화 콘텐츠 기획과 분석에 이제 적합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석과 같은 과목에는요. 지난번에 나왔던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뭐 캐릭터, 장르, 배경음악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4학년, 3, 4학년, 고학년이 되게 되면 산업체랑 연계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는 캡스톤 디자인이나 융복합 프로젝트 산학협력이 있는데요. 이런 과목의 경우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화장품 회사 본느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화장품 광고를 SNS로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SNS 광고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콘텐츠 아이디어를 조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나 뭐 기업이 안고 있는 콘텐츠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런 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재미를 이끌어낼지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수행해보는 수업을 3, 4학년 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문화 콘텐츠학과를 졸업하면은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 콘텐츠를 졸업하면 콘텐츠를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기획하는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직접 뭐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같은 툴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에 관련한 저작권 이슈들도 최근에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저작권 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뭐 최근에는 이제 연예기획사나 아니면은 CJ ENM이나 카카오 게임즈 이런 콘텐츠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화콘텐츠학과를 제2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혜은 학생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생명과학과를 주전공으로 입학하셔서 문화콘텐츠학과를 다전공으로 하고 계신데 문화콘텐츠학과를 다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냥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제 주전공 학과인 분자생명과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에도 음악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학교에 있는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서 보컬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음악이 좋아서 들어갔던 밴드였는데 라이브로 듣는 밴드 사운드와 무대 위 퍼포먼스 등의 매력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또한 밴드 활동은 노래만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공간도 직접 발로 뛰어서 구해야 했고 음향 작업이나 세팅도 직접 해야 했고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과의 컨택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또 제가 무대에 서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이 무대를 볼 때마다 뭔가 벅찬 감정이 느껴지고 이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살려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쩌면 의뢰학교에 있는 다른 학과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콘텐츠학과까지 닫게 되었습니다. 학과 과목을 살펴보니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를 못 배우고 그냥 졸업을 하게 되면 미련이 크게 남을 것 같아서 다중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문화콘텐츠학과 선택 후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오선 학생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기획적인 면에서는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작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서는 영상 제작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포토샵을 배운다거나 일러스트를 배운다거나 프리미어 프로 2를 다루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 사전 공부 학습이 부족하다 보면 좀 수업에서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 툴을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은 미리 이제 수업 듣기 전에 사전에 미리 학습을 해보고 오면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콘텐츠학과 수업은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 아이디어 내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기 의견 피력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하려면 학점수가 많아질 텐데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저희 과학기술융합대학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단일 전공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1619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66학점인데 이 문화콘텐츠학과를 다중전공하게 되면 주전공이 39학점, 제2전공이 36학점으로 변경되고 2023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60학점을 이수해야 했던 전공학점이 36학점, 이전공이 36학점으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전공학점은 늘어나지만 주전공학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양으로 채워야 했던 전체 학점수가 제2전공 학점으로 채워지면서 학업적인 부담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문화콘텐츠학과의 전공 수업은 주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진 않으세요? 네, 아무래도 제 주전공학과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걸 다루다 보니 머리에 공부한 걸 차곡차곡 쌓는 저장하는 느낌이었다면 문화콘텐츠학과 수업은 그와 정반대로 제 머리에 있는 걸 꺼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모두 꺼내서 활용해야 했는데요. 처음 문화콘텐츠학과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공부 방식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문화콘텐츠학과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1학년 때였나? 창의적 발상법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에서는 비상식은 되지만 몰상식은 안 된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 되게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과제도 만우절에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 창의적으로 치고 오기 이런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자를 이제 뜯어가지고 거기 안에 내용물을 다 빼고 다른 뭐 젤리나 이상한 초콜릿 이런 거를 넣고 다시 과자를 고데기로 이렇게 다시 하면은 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콘텐츠 기획론이라는 수업의 마지막 과제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장 4학년이 되는 저는 갑자기 꿈이라니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문화콘텐츠학과를 다중전공하게 됐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나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제였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때 계획했던 걸 지금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과제가 저의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성적은 잘 주시는 편인가요? 일단 사랑을 목이 막히네요, 갑자기. 사랑을 많이 주시는 편이고요. 성적은 이제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너그럽게 주시는 편 같습니다. 네, 그럼 문화콘텐츠학과의 수강 신청은 언제 하나요? 주전공과 같이 하나요? 다중전공생은 다전공 수강 신청 기간과 전체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학년별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난 후 다전공 수강 신청 기간에 한 번 할 수 있고
그때 신청하지 못한 과목은 전체 수강 신청 기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전공생 수강 신청 자리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수강 신청 기간을 이용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한 후에 어느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거나 생각하고 있는 진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공연기획사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전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중전공을 왜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중전공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기획은 무엇인지 콘텐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중전공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주전공과 문화콘텐츠학과 둘 다를 모두 살린다면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회사에 콘텐츠 마케팅 팀이나 홍보팀으로 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소연 학생은 벌써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취업해서 화장품 스타트업 회사에서 콘텐츠 기획을 맡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MCN 활동을 하고 있어서 콘텐츠를 월에 5개를 만들어서 중국 플랫폼에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콘텐츠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하면 이 화장품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광고로서 인식되지 않고 재미있는 콘텐츠로서 향유하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제 중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다양한 이런 브이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전공 신청을 한 후에 혹시 사정이 생겨 포기를 한다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다전공 신청 기간에 신청 포기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다중전공의 경우 포기하면서 부전공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혹시 오소연 학생도 혹시 다전공을 이수하셨나요? 저는 다전공을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만 과제를 하고 수업을 듣기에만 너무 벅차서 용감한 도전 같은 걸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소연 학생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주로 기획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콘텐츠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두루두루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콘텐츠를 기획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전에 봤던 거나 이전에 경험했던 과제들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러 경험을 용감하게 도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중전공을 신청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내가 과연 4년 내내 문화 콘텐츠학과 공부만 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였는데 다중전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부터 이미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제 앞에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르니 겁먹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문화콘텐츠학과 다중전공 소개였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